거기서는 그 사장님들 별명 중에 제일 많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 뭐예요? 대리 아니야, 대리. 대리. 아, 김 사장이면 김대리. 대리. 제가 예전에 모셨던 상사는 이제 대리였는데 네. 어느 날 갔더니 직원들이 조장으로 강등됐다 그러더라고요. 대리도 부족해서 조장으로. 근데 혹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너무 자잘한 것들 챙기느라고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부터 사장이 사장 역할을 못하고 네. 사장이 대리 역할을 하니까 네.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저보다 대한민국 사장님 중에 한 30%는 대리 혹은 과장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네, 좋은 2000 책 번역하셨어요. 예, 2011년도에 번역했는데 좀 번역 그때 하면서도 이 책 처음 개념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네, 명료하고 생각을, 뭐 이게 출간된 그렇죠. 지는 좀 됐지만 맞아요. 조직의 그런 음. 그 리더십을 생각할 때 꼭 그러니까. 읽어야 하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급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예전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바뀌어서 조직도 성장을 못하고 개인도 성장을 못한다 그렇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표가 있어요. 점검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보는 그런 네.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직급이 올라가도 하는 일에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상사는 자기 신의 실무적 유능함을 자랑하고 부하 직원은 냉소적으로 변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은 똑똑한데 조직이 이를 뒷받침 못한다고 맨날 불평을 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그렇죠. 부하 직원은 주어진 일만 하고 상사는 늘 바빠 죽겠다고 또 인재가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것도 많이 듣는 얘기 그렇죠. 같아요.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에 쫓겨서 쫓기는 하루하루 것이다. 허겁지겁 산다. 이러면 뭔가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문제가 생겼다. 생겼다.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상사는 상사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실무자는 실무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데서 안 되는 나타나는 거죠. 현상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엔지니어 중에 뛰어난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전 네. 예전에 모셨던 상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필드 클레임이나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을 잘해. 근데 양반이 이제 연구소에 되게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거든. 근데도 스틸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좋아해. 네. 그래서 필드 클레임 같은 거가 있으면 자기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의사결정을 못해서 네. 항상 사무실에 가면 이 결제 서류 있죠. 네. 미결된 서류가 이렇게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이제 임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경멸했죠. 저 사람 도대체 대리냐 과장이냐 어떻게 임원이 저런 일을 하냐. 그런 경우 꽤 본 것 같아요.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임원이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이분이 사람이요? 이제 큰 대형 그 로펌의 대표신데 과거에 이 변론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라서 큰 대형 거기에 대표가 되시고도 그 다른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쓴 거를 가져다가 수정해 주는 그치. 게 취미. 근데 취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걸 그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일에서 자기가 유능감을 그러니까요. 체험하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죠. 해야 될 일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네. 그 사람도 그 일을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변론서 고쳐주는 일. 제가 모셨던 그 분은 필드 클레임 해결해 주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이거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역할에 대한 미스매치 같은 거거든요. 예. 여기에 관련돼서 이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네, 아버지 네. 피터 드러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네. 조직이 내게 원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문하라. 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승진도 네. 변화잖아요. 근데 변화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던 일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일, 사실 그 CEO의 리더십은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전략적인 것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네.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올라온 거 가지고 이거 고쳐주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다니면서 네. 그 작업 반장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하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변화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변화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달라진 역할에 대해서 적응하고 불편한 그 시기를 잘 그렇죠. 견뎌야 되는데 그 이행을 못하면은 과거에 내가 좋아하는 리더십 일로 파이프라인에서 가는 보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사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초기 팀장, 그다음에 아까 무슨 이제 사업부장도 사업부장, 뭐 그다음에 나오고, 사업부장 하는 사장.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예. 직원에서 팀장이 됐을 때가 제일 됐을 어려운 때.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팀장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직원은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재무회계다 하면 재무회계만 잘하면 되는데 예. 또 영업을 잘한다면 영업만 잘하면 되는데 팀장은 예. 자기가 일을 잘하는 거는 물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잘 하게끔 하는 게 주요 역할인데 이건 완전히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일을 잘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으로 사람이 하여금 일을 기분 하게 좋게 일을 하게끔 하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서 답답한 거 또 일을 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 자식 말이야. 지적은 또 지적 잘하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날카롭잖아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영역을 갖게 되면서 뭐 인류 선수가 인류 감독이 못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응? 이겁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그 상층으로 못 가서 그렇다. 예, 예. 저는 또 이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개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잠겨져야 되잖아요. 파이프끼리 연결이 그쵸.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또 다음 파이프로 연결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팀원들이 있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그 위에 뭐 사업부장 임원이 있다면 사업부장들이 될 만한 사람들로 그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채워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이행시키고 그쵸. 하는 네. 그 연속성이랄까 키워 나가면서 파이프라인을 채워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들었을 때 그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핵심 단어가 롤의 역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부장으로 있다가 예를 들면 사업부장이 됐다. 네. 근데 역할에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역할이 있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사업부장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회사에서 생각하는 사업부장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부장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튜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따로 노는 거야. 네. 응?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튜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기적으로 직원들하고 맞네요, 상사하고 진짜. 모여서 나는 내 역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네. 직원들은 그러다 보면 미스매치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걸러내고 교집합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해. 네. 다 미루어 짐작해. 네.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나기 때문에 저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역할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고, 역할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가 리소스가 있느냐. 네. 두 번째 시간 관리. 여기서 시간 관리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네. 자기가 어디에 주로 시간을 그쵸. 써야 되느냐가 역할. 그러니까 역할만큼 하는 중요한 게 거에 되게 시간이야. 중요한 근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다 시간을 쓸까. 네. 그 바쁜 사람이 목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걸 은근히 자랑스럽게 그거 생각해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이제 사업부장님이셨는데 뭐 구성원들의 실력이 좀 이제 좀 좋지 않다. 예, 또 예. 뭐 열정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좀 고민 많이 하셨는데 사업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업부장의 그 임무랄까? 미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질문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고민을 해서 딱 작성을 해 오셨는데 저희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왜? 왜냐하면은 첫째가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한다. 두 번째가 리소스를 자원을 가져다 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때 정리하셔가지고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냥 듣기에도.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클리어한 정의가 내려지니까 이분은 그게 나 스스로 생각해내신 거지만 너무 좋은 그거였다고 그걸 아예 액자에 만들어서 책상에 놓을 정도인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의 정의. 역할의 정의예요. 사업부장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업부의 CEO인데 네. 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역할에 해당하는 것만 주로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위임하든지 너무 관여하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옛날 사업부장 할 때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부차게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직원들이 불만이 많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원들이 생각하는 사업부장님의 역할은 영업이야, 영업. 아, 사업부장님은 다른 거 없다. 영업만 해봅시다. 나머지 우리가 다 하겠다. 근데 이 양반은 영업을 안 하고 그냥 엉뚱하게. 뭐. 응?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 이런 역할을 재정의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리소스, 시간 관리를 잘 들여다보는 거. 근데 그게 네. 개념적으로는 이제 정의가 되는데 왜 안 될까? 아, 왜 안 될까? 그래서 이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후계자들이 사실 이제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일정 기간 상사가 하는 일을 그 쉐도잉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워칭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후계자가 되면은 자기가 다음 갈 그 포지션의 상사를 일하는 거를 보는 기회가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거 잘한다고 그러고 같은데, 맞죠? 쭉 있어야 돼요. 쉐도잉. 아, 쉐도잉.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Watch me, how I work.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봐. 그게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해서 뭐 회의에도 참석하고 중요한 그 사람들 만날 때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하게끔 하고. 네, 데려가서 소개도 시키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하는지 주주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제일 그 중요할 때가 이제 그 직원에서 초임 관리자가 됐을 때 하고, 네. 그다음에 사업부장에서 저기 사업부장을 CEO, 다스리는 네. 그 CEO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회장님이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하는 게 좋다는 거. 나는 이러이러한 것은 관여한다. 네. 이러이러한 건 나한테 보고해라. 네. 하지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든지 네. 이런 것도 뭔가 네.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 책에 또 네, 그런 거 중요한 나오는데. 거네요. 그것도 사실 그 전 단계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거네요. 뒷방 늙은이가 사실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로 따지면은 대통령이 뭐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 그렇죠.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고도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 분쟁 있는 데서 가서 글쎄. 막 좀 얘기 해결하고 손 걷어 붙여야만 자기 일인 것처럼 내가 느끼는 생각하기에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코칭이 최고인 것 같아. 네, 그렇죠. 사업부장들이 주기로 왔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 얘기하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자문도 해주고 네, 네. 필요하게 되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소개해주고. 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 뒷방 늙은이로 자기가 밀렸다는 순간에 자꾸만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개념 자체가 네. 난 국가 대통령이나 장관한테도 되게 필요하고 기업 CEO한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이든 부모한테도 중요해. 자식이 일정 나이가 되면 난 부모가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막 50대 아들한테도 막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정권을 놓지 못하는 거야. 손자 손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그래. 강하잖아. 그것도 보면 자기 방식은 옳고 네. 네 방식은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리더십 파이프를 하려면 그런 겸손함이라든지 인간적인 성숙이 돼야지 가능하지 그러네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애고가 너무 강한다라든지 이러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고위주로 가면은 저도 그런 분들 코칭한 적이 좀 있는데 그 사업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항상 물어봐야 될 질문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니 이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What can I do for you? 이거를 항상 물어보는 그 습관을 뭐가 가져야 어렵니? 돼. 내가 도와줄 게 뭐니? 도와줄 게 뭐 있냐. 그치. 근데 보통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오면 밑에 사람도 보고해서 별로 깨지는 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다행이다 이런 수준으로 가면은 서로 뭔가 합심해서 같이 이룬다는 느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일이 터지지 않는다고 자기 역할이 없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코칭하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전체가 합을 이룰 수 있게 조율하는 역할, 그 다음에 더 대외적으로도 그거를 하는 역할, 전략적 역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역할을 전략과 실행과 사람으로 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전략과 실행과 사람. 사람. 네, 사람에 대한 뭐 동기부여나 최선을 다하게 하고 실행은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그 성과 관리하는 거 말하는데 이 전략이 이 비전과 전략, 방향 설정과 관련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요 초급 관리자일 땐 실행의 비중이 높아요. 아, 그렇겠죠. 그다음에 중견 관리자 되면 사람의 비중이 높아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근데 C레벨로 가면은 완전히 전략적 그렇죠. 그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가서도 이제 그거를 실제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 가지 다 해야 되지만 그 비중이 점차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임원들 워크숍 같은 데서 물어보면 아직도 실행의 비중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전략을 할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야. 내가 볼 때는 전략은 사실은 그게 엄청난 공부의 결과물이야.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책도 읽고 고수들도 만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시간이 어딨어 맨날 회식하고 뭐 상갓집 쫓아다니고 뭐 그렇잖아. 그러다 보면 근데 오퍼레이션은 쉽거든. 뭐 자기 맨날 하던 거잖아. 도장 찍고 야 공장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뭐. 나는 그래서 요즘 우리 기업이 어려운 기업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유통회사가 다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통회사 안 좋은 건 무슨 쿠팡에 나타날 때부터 예견된 예견이 건데 된 거지. 그걸 지금 와서 뭐 쿠팡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 내가 볼 때는 속으로 아니 그걸 몰랐어? 아니 그 전략적으로 예견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유통회사들은 왜 괜찮냐는 거야 나는. 월마트나 뭐 홀푸드나 네. 똑같은데 네. 걔들이 8배, 10배씩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계속 10년 전 더 찌그러져 가냐. 혁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전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전략이 없던 건 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한 공부를 안 한다고. 나는 우리나라 CEO들이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해. CEO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정치 다 해. 공부를 안 한 거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지의 결과물이 뭔 줄 아세요? 뭐예요? 확신이야. 잘못된 확신. 그렇지. 공부를 안 하면 잘못된 확신을 갖게 돼. 네. 그러면 패망이고. 근데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개념 자체는 심플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심오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너무 필요한 네. 책이에요. 특히 큰 기업이나 이런 기업한테 꼭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네. 드리고 네.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쪽 파이프라인에서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괴로운 그럼요. 시기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퀀텀 점 그래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역할을 재정의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예.